안녕하세요. 보고서 읽는 투자자 보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해외 상장 ETF죠. QQQ를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수수료나 세금 같은 부분을 고려하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수료만 고려했을 때는 QQQ와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과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 중에 어떠한 것을 투자를 해야 될까요? 결론 말씀드리면 수수료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까지 고려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뒤에 좀 자세한 내용들이랑 상세한 계산을 좀 통해서 도출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QQ ETF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실 거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QQ ETF는 미국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로서 인베스코라는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운용 보수는 0.2%로 조금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은 99년 3월 달에 했었고요. QQQ의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내림차순 되어 있는데요. 제일 높은 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어도비, 여러분들 전부 다 아는 글로벌 유수의 기술주들이에요. 그래서 QQQ의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 글로벌 기술 우량주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QQQ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상장을 했던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 60달러 수준에서 2021년에는 거의 400달러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QQQ는 오늘이 제일 싸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거의 이제 뭐 2,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기 우상향을 해왔던 그런 지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QQQ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는 해외 ETF죠. 해외에 상장된 ETF인 QQQ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QQQ에 직접 투자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타이거, 킨덱스, KB, 코덱스와 같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입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이제 계산을 통해서 좀 도출을 해드릴 거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산 규모가 조금 적고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아래쪽에 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 국내 상장 해외 ETF 중에서도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걸 매수하시면 되고요. 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TR인데 오류가 났네요. 토탈 리턴이라 그래서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분배금 대신 그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토탈 리턴의 약자로 TR 붙은 상품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도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다 보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장기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타이거 같은 경우 2012년에 상장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9,400원이었던 게 지금 거의 9만 원 수준으로 올라와서 거의 10배 올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KB에서 상장했던 것도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수수료만 고려했을 때는 네 가지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중에서는 KB께 가장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세금까지 고려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 말씀드리면 수익금을 830만 원 정도 이상 낼 기간과 자산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를 매수하시면 되고요. 수익금이 830만 원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되시면 해외 상장 ETF, QQQ와 같은 상품을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최종 결론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금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QQQ와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2% 원점 징수를 하고 있고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 15.4%를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금융소득으로 잡혀서 2천만 원 이상 되게 되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투자 금액이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수익률이 30% 정도 돼서 수익금이 한 3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평가 금액은 당연히 1,300만 원 정도 났겠죠. 이 경우에 있어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한 경우와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한 경우 두 가지 나눠서 세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에 30% 정도 수익이 나서 300만 원 수익금이 났을 때 QQQ에 투자를 했다면요. 3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제한 50만 원에 대한 22%만 적용을 받게 되고요. 11만 원 세금을 내게 되겠네요. 반면에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해서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면 배당 소득세로 15.4% 원정 징수를 해서 46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조금 적을 때 보시게 되면 당연히 QQQ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30%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수익금이 한 1,500만 원 정도 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평가 금액은 6,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1,5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만 제하고 1,250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곱하게 되면 27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낼 거고요. 아래 이제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과 같은 상품에 투자를 했다면 1,500만 원에 대해서 15.4% 정도의 배당 소득세를 내면 230만 원을 내겠네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미국 나스닥 100과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해야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하는 게 낫나? 그런 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한번 세워봤어요. 그래서 A가 이제 수익금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 전개를 하면 이렇게 이제 뭐 고등학교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개를 하면 0.22A가 되고요. 0.154A, 55만 원 이거 제가 쭉 풀어봤는데요. 수익금이 833만 원 정도 됐을 때 QQQ와 KB스탁 미국 나스닥 100에 투자했을 때 세금이 딱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금이 이 830만 원보다 커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냈는데요. 수익금이 830만 원 이상 되면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에 투자하는 게 낫고 이게 낮을 때는 QQQ와 같은 상품을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사결정을 멈출 수 없는 게 어,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소득을 배당소득세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이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경우를 가져왔습니다. 투자 금액이 약 1억 정도 되고요. 수익률은 30% 정도 돼서 수익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익금이 이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케이스 3번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1억이고 3천만 원 수익이 났기 때문에 평가 금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 근로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하고 금융소득 더해서 8천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8천만 원은 세율 24% 구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QQQ하고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세금이 유리한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QQQ에 이제 1억을 투자해서 3천만 원 벌었다면 세금을 한 605만 원 정도 내게 되겠습니다. 이제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을 받고요.
나머지 2,750만 원에 대해서 22%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고요.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했을 때는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적용을 받고요. 1천만 원에 대해서는 24%인데 이 24%가 어떻게 나왔냐면 앞에 이제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배당소득세가 3천만 원 정도가 더 났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 8천만 원 소득이잖아요. 그럼 과표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8천만 원이면. 그래서 24% 세율을 적용이 받는데 2천만 원까지는 기존의 배당소득세를 적용을 받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있는 세율을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1천만 원에 24%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한 결과 548만 원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아래 이제 KB스타, KB 미국 나스닥 100과 같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떠한 QQQ가 낫다 아니면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낫다라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1차적으로 내린 결론 플러스 자신의 근로나 사업소득까지 고려한 계산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직접 해보시고 자신한테 유리한 상품을 매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나는 근데 이런 복잡한 계산 다 모르겠고 그냥 결론만 내려줘. 이렇게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케이스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투자하시는 게 아마 세금 측면에서 조금 유리하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수익금이 한 1천만 원 정도 조금 넘어가는 구간인데 내가 연봉이 한 뭐 1억이 된다. 이 정도면은 이제 그냥 QQQ에 직접 투자하는 게 맞지만 뭐 연봉이 억대가 넘어가지 않는 일반적인 직장인들 근로소득자라면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투자하시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이 남긴 명언을 같이 좀 읽어보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내가 죽으면 와이프에게 10%는 국채를 매입하고 나머지 90% 전체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덱스 펀드는 S&P 500 지수를 의미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담겨 있는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다우 지수를 의미를 하겠죠. 이런 다우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해라. 이렇게 오렌 버핏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그 말은 와이프한테 결국에는 거짓말을 칠 필요도 없고 어떠한 이유를 남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와이프에게 유언으로 남길 만큼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왔고 우량한 기업들로 포트폴리오가 꾸려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연평균 수익률 10에서 15% 정도를 꾸준히 낼 수 있는 종목이고 ETF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도 국내 상장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저는 S&P 500하고 나스닥 100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 수수료를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제 자료를 기반으로 한번 본인도 직접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수수료가 가장 낮은 것을 매매하는 게 조금 유리하기도 하고요. 사실 지수 추종 ETF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복제를 하다 보니까 증권사마다 수익률의 차이가 거의 대부분 진배 없어요. 장기로 봤을 때는 거의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상품을 매수하는 게 제일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워렌 버핏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저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안정한 ETF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에는 대박이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오히려 제일 느리게 가는 방법이고요. 투자에는 그저 꾸준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로또에 그렇게 이제 단기간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주식보다는 로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S&P 500 관련해서 S&P 500 지수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영상으로 다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